예, 미중 갈등 그리고 북한 핵실험 징후 등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대외 환경이 경제 사정 못지않게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네. 먼저 북한 핵실험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할 준비를 다 끝냈다 이런 관측들은 뭐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좀 잠잠하죠.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풍계리에 있는 북한 핵실험장의 준비는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다. 예.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이 언제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것인지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그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들도 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에 엄중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의 물밑 메시지가 전달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블링컨 장관 만나셨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미국도 지금 북한과 예.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번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예. 중국의 그 양제츠 정치고문을 만나서 룩셈부르크에서 4시간 반 동안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북한 핵 문제도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런 그 도발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 당연히 이제 추가 제재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한미 간에 독자 제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논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긴밀히 공조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도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확장 억제 그 협의체라든지 또 이러한 그 추가 독자 제재, 즉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이나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뭐 방법, 한미 간의 논의, 방책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최우선 문제 중에 하나이고 북한을 대화와 외교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이런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지금 북한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제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외교의 길로 다시 복원하는 길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 실질적인 비핵화로 갔을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또 삶의 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러한 그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획기적이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정부가 일종의 반중 반러시아 전선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결국 북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번에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와 인권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예. 어느 한 나라를 특정해서 이것을 배제하거나 또는 소외시키거나 또는 겨냥을 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또 국제적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논의가 될 텐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에 우리가 참여하면 물론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외교적으로는 조금 북한 문제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시다시피 지금 평화로운 나라를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헌장 위반이고 또 국제법 위반입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과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인도적인 지원을 쭉 해왔고 또 오늘도 그 추가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회복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같은 그 정상회의 기간 중에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한일 문제도 좀 풀어야 할 텐데 이제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때문에 좀 가로막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양국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신뢰를 회복을 하고 공동 이익의 바탕을 둔 그러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 방안을 그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어떤 좀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올해 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합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출연을 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조금 미국적으로 치우치는 듯한 그에 대한 우려의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한중 관계가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중 관계 중요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고 중국은 또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꾸준하게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바탕을 둔 이러한 그 한중 관계를 앞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양측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국 방문 뭐 같은 것도 물론 뭐 올 가을에 중국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 방문도 좀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중 정상회담 뭐 좀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시기에 만나고 싶다. 또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왕치산 부주석이 지난번에 취임식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사정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 그런 그 정상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뭐 해야 할 일이 많은 같은데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